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혈압 중요하죠. 활력 징후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려면은요, 이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일하면서요, 자동 혈압기로 환자들이 많이 재는데 어떤 날은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의자 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키가 조그맣고 몸이 이렇게 쪼그라들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의자 높이를 맞춰서 팔과 심장을 좀 같게 맞춰줘야 정상 혈압이 나옵니다. 팔이 만약에 높으면요, 혈압이 낮게 나오고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반비례해요. 의자가 너무 높으면 팔이 낮을 수 있겠죠? 그럼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높이를 좀 높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커프의 폭은요, 이 세로폭이 12에서 14cm가 좀 적당하다. 왜 이 상완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12에서 14cm가 좋고, 소아는 팔이 더 짧으니까 조금 더 짧게 8에서 10cm가 좋다는 거예요. 이 커프와 팔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꽉 하면 안 된다.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아라. 이런 게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 전전 국시에는 여기는 12에서 15cm로 감아라. 또 여기 바로 이 팔이 꼽아지는 팔꿈치에다가 되는 게 아니라 2에서 5cm 올려서 혈압 재라.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혈압 측정법이 국가고시에서 나오는 키워드고요. 요 부위가 다르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만 딱 봤어. 그러면 뭐 10에서 14cm 그 문제만 요구하는 문제였다면 이외의 답은 못 맞추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 토탈로 다 정리를 하느냐고 자료 추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설명도 다 일일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공하세요. 혈압의 커프 수축 속도는 수동혈압기요. 2씩 떨어진다. 이것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보기로 많이 나와요. 뭐 3씩 떨어진다, 4씩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혈압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커프의 길이, 크기가 좁은 경우. 이게 블래더라고 해가지고 여기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요 길이가 이 폭이 너무 좁은 경우는요.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고 팔뚝 사이즈랑 맞는 걸 골라야 돼요. 근데 혈압 고르는 방법까지는 우리 국가고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복잡해서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프 크기라는 게 이 블래더의 크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짧으면 이렇게 마동석 씨 같이 팔뚝 굵은 사람은 혈압이 높게 나와요. 근데 커프 크기가 또 넓어. 이 블래더 부분이 너무 넓으면 또 저는 좀 팔뚝이 얇은 편이거든요. 혈압이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경우는요. 커프의 길이가 너무 좁은 경우, 팔 높이가 낮은 경우, 계속 이게 혈압 안 맞는 것 같아. 연달아 반복 측정하면 혈압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쪼였다 풀었다 하면 높아지겠죠. 커프를 너무 느슨히 감았을 때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 밥 먹은 직후나 담배 핀 직후도 혈압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혈압 120에 80 정도로 보고요. 고혈압 140에 90 정도로 봅니다. 저혈압은요 90에 60. 한 번 재서 고혈압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몇 번 재면서 관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약을 먹는 거예요. 고혈압 문제 중에서 간호조무사에서는 묻지 않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 뭐예요? 섞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고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혈압이 조절돼도 계속 먹어야 된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입니다. 멈추면 왜 안 되냐? 이것까지는 안 물어보지만 현실적으로요. 고혈압약 먹다가 한 3일 안 먹었어. 이런 경우도 뇌졸중이 올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혈압계는 대상자의 심장과 팔로피를 같이 해줘야 된다. 같게 해주는 게 정상 혈압이 좋다. 팔로피에 맞춰줘야 된다. 이겁니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에서도 국가고시가 많이 나와요. 고무제품 멸균하는 거 어떤 멸균법이죠? 고 하면은 이오가스이다. 이렇게 영어로 기억하세요. 고무제품은 이오가스이다. 그럼 여러분 파우더 하면은 건열로 가야겠죠. 바셀린 꺼즈 이거는 건열로 가야 됩니다. 건식이에요. 건식. 드라이하게 말린다 이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160도의 열을 이용해서 파우더를 멸균한다. 이건 어떤 멸균법이냐? 건열이다 이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가운이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고압 증기 멸균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꼭 얘네는 여기라 해야 되고 얘네는 여기라 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지만 이 제품들은 건의하는 게 좋고 스테인리스 가운은 고압에 하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20도에서 2-30분간 하면은요. 고압 증기 멸균 가시고요. 건열 같은 경우도 160도면은 온도가 높으니까 한두 시간이고요. 뭐 140도로 하면은 2-3시간이다. 이렇게 조금 유도를 있게 아셔야 돼요. 내가 본 숫자가 아니면 무조건 틀려가 아니고요. 국가고시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여러분이 겟하셔야 돼요. 겟이요, 겟. 우리가 다 배운 보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배운 것도 나오거든요. 국가고시는 100점 맞을 수가 없습니다. 100점 맞는다 하시는 분들, 그래요.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은데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몇 개는 틀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한 개라도 틀리게 돼 있어요. 문제가 너무 항상 나왔던 그 수준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틀릴 수밖에 없다.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팁까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다 본다 해도 또
약간의 변형 문제,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거든요. 저도 100점을 목표로 했었는데 100점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꿈은 크게 가져라 보이즈비 앰비셔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100점이든 99점이든 98점이든 95점이든 90점이든 실제 국가고시를 90점 이상 맞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성실도입니다. 평소에 정말 열심히 했다는 증거예요. 95점 이상은 뭐 말할 나위도 없겠죠.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소독과 멸균의 차이는 뭘까요? 멸균은요, 아포까지 죽이는 것이 멸균입니다. 아포는 균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독은 그 씨앗까지는 못 죽여. 어느 정도 깨끗하게는 되지만. 사각포, 멸균품 어떻게 열죠? 일단 내 몸에서 먼 쪽 열고요.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까운 쪽을 엽니다. 왼쪽, 오른쪽도 되고요. 오른쪽, 왼쪽도 됩니다.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변 배양 검사 하면은요, 소변에서 어떤 균이 있는지 그 균을 증폭시켜서 배양하는 검사예요. 그러면 그 멸균 통에다 담아야겠죠. 왜? 내가 손이 들었거나 이 통이 들어오면은 균을 배양했을 때 다른 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환자의 소변에서만 균이 배양되는데 잡균들이 들어가면은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항상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멸균이라는 말과 세트로 갑니다. 뭐 요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별 5개의 키워드입니다. 면직류다, 스테인레스다, 이동겸자다 이러면 우리가 고압증기 멸균을 멸균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실제로 전자레인지보다 사이즈가 좀 크고요. 기구들을 다 퐁퐁이랑 수세미로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좀 뺀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통에 넣고 전체적으로 멸균 되게끔 지그재그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도에 맞추고 20-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스팀이 빠지거든요. 유효기간은 2주다. 2주 지나면 안 썼어도 다시 재멸균해야 된다는 거. 치과에서 많이 씁니다. 뭐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 멸균해야 되잖아요. 그때 고압증기 멸균에 많이 돌린다. 고무 제품은 이온가스에 돌린다. 폴리카테더도 다 고무니까요. 건열은요, 뭐 바셀린 꺼즈나 파우더만 기억하세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 파우더를 고압 증기 멸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반죽이 돼버리잖아요. 파우더가 아니고요. 요런 것들. 유리 하면은요, 건열이 낫다. 건유리. 유리 하면은 건열이 낫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감염 관리와 무균술 돕기 또 볼게요. 보호장비 착용 순서. 외과적 무균술 이런 거 국가고시 안 나와요. 모르셔도 돼요. 격리식 안에서 걸어놔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벗어서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이 안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뒤집을 필요가 없어. 오염된 쪽에 겉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왔어. 걸어놓으려면 오염된 거를 이렇게 감싸 안고 안쪽이 깨끗하니까 뒤집어서 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다가 걸을 때는 그냥 그대로 걸어라. 어차피 더러운데 이거 뭐 뒤집어서 안쪽까지 오염시킬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제 내성균과 감염관리. 다제 내성균은요, 다양한 약재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몸에 내성이 생겨서 약발이 안 받는 것입니다. 병원 감염증의 대표적인 거죠. 우리 병원 감염증 1급, 2급, 3급, 4급 감염증 중에서 뭐예요? 4급이에요.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부적절한 항균제, 항생제를 사용해가지고 내성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돼서 이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고 전이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다리 상처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 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될 사항은 이게 바로 다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병실 나오기 전에 감염된 거를 싹 다 벗고 나온다. 이게 답입니다. 병실 나와가지고 벗는다. 왜 이게 아니야? 병실을 나오면 이미 여기 밖에가 오염이 돼버리잖아요. 싹 다 벗고 손을 씻고 그리고 나오래요. 아시겠죠? 이 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중, 후 하면은 보건교육에서 뭐다? 전, 교육 전, 진단평가, 중, 형성평가, 후, 총괄평가. 전 나오면 딱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혈압 중요하죠. 활력 징후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려면은요, 이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일하면서요, 자동 혈압기로 환자들이 많이 재는데 어떤 날은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의자 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키가 조그맣고 몸이 이렇게 쪼그라들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의자 높이를 맞춰서 팔과 심장을 좀 같게 맞춰줘야 정상 혈압이 나옵니다. 팔이 만약에 높으면요, 혈압이 낮게 나오고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반비례예요. 의자가 너무 높으면 팔이 낮을 수 있겠죠? 그럼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높이를 좀 높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커프의 폭은요, 이 세로폭이 12에서 14cm가 좀 적당하다. 왜 이 상완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12에서 14cm가 좋고, 소아는 팔이 더 짧으니까 조금 더 짧게, 8에서
10cm가 좋다는 거예요. 이 커프와 팔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꽉 하면 안 된다.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아라. 이런 게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 전전 국시에는 여기는 12에서 15cm로 감아라. 또 여기 바로 이 팔이 꼽아지는 팔꿈치에다가 되는 게 아니라 2에서 5cm 올려서 혈압 재라.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혈압 측정법이 국가고시에서 나오는 키워드고요. 요 부위가 다르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만 딱 봤어. 그러면 뭐 12에서 14cm 그 문제만 요구하는 문제였다면 이외의 답은 못 맞추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 토탈로 다 정리를 하느냐고 자료 추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설명도 다 일일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공하세요. 혈압의 커프 수축 속도는 수동혈압기요. 2씩 떨어진다. 이것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보기로 많이 나와요. 뭐 3씩 떨어진다, 4씩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혈압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커프의 길이, 크기가 좁은 경우 이게 블래더라고 해가지고 여기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요 길이가 이 폭이 너무 좁은 경우는요.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고 팔뚝 사이즈랑 맞는 걸 골라야 돼요. 근데 혈압 고르는 방법까지는 우리 국가고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복잡해서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프 크기라는 게 이 블래더의 크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짧으면 이렇게 마동석 씨 같이 팔뚝 굵은 사람은 혈압이 높게 나와요. 근데 커프 크기가 또 넓어. 이 블래더 부분이 너무 넓으면 또 저는 좀 팔뚝이 얇은 편이거든요. 혈압이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경우는요. 커프의 길이가 너무 좁은 경우, 팔 높이가 낮은 경우, 계속 이게 혈압 안 맞는 것 같아. 연달아 반복 측정하면 혈압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쪼였다 풀렸다 하면 높아지겠죠. 커프를 너무 느슨히 감았을 때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 밥 먹은 직후나 담배 핀 직후도 혈압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혈압 120에 80 정도로 보고요. 고혈압 140에 90 정도로 봅니다. 저혈압은요 90에 60. 한 번 재서 고혈압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몇 번 재면서 관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약을 먹는 거예요. 고혈압 문제 중에서 간호조무사에서는 묻지 않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 뭐예요? 섞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혈압이 조절돼도 계속 먹어야 된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입니다. 멈추면 왜 안 되냐? 이것까지는 안 물어보지만 현실적으로요. 고혈압 약 먹다가 한 3일 안 먹었어. 이런 경우 뇌졸중이 올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혈압계는 대상자의 심장과 팔로피를 같이 해줘야 된다. 같게 해주는 게 정상혈압이 좋다. 팔로피에 맞춰줘야 된다. 이겁니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에서도 국가고시가 많이 나와요. 고무 제품 멸균하는 거 어떤 멸균법이죠? 고 하면은 이오가스이다. 이렇게 영어로 기억하세요. 고무 제품은 이오가스이다. 그럼 여러분 파우더 하면은 건열로 가야겠죠. 바셀린 꺼즈 이거는 건열로 가야 됩니다. 건식이에요. 건식. 드라이하게 말린다 이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160도의 열을 이용해서 파우더를 멸균한다. 이건 어떤 멸균법이냐? 건열이다 이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가운이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고압 증기 멸균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꼭 얘네는 여기로 해야 되고 얘네는 여기로 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지만 이 제품들은 건의하는 게 좋고 스테인리스 가운은 고압에 하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20도에서 2-30분간 하면은요. 고압 증기 멸균 가시고요. 건열 같은 경우도 160도면은 온도가 높으니까 한두 시간이고요. 뭐 140도로 하면은 2-3시간이다. 이렇게 조금 유도리 있게 아셔야 돼요. 내가 본 숫자가 아니면 무조건 틀려가 아니고요. 국가고시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여러분이 겟하셔야 돼요. 겟이요, 겟. 우리가 다 배운 보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배운 것도 나오거든요. 국가고시는 100점 맞을 수가 없습니다. 100점 맞는다 하시는 분들, 그래요.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은데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몇 개는 틀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한 개라도 틀리게 돼 있어요. 문제가 너무 항상 나왔던 그 수준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틀릴 수밖에 없다.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팁까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다 본다 해도 또 약간의 변형 문제,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거든요. 저도 100점을 목표로 했었는데 100점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꿈은 크게 가져라 보이즈비 앰비셔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100점이든 99점이든 98점이든 95점이든 90점이든 실제 국가고시를 90점 이상 맞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성실도입니다. 평소에 정말 열심히 했다는 증거예요. 95점 이상은 뭐 말할 나위도 없겠죠.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소독과 멸균의 차이는 뭘까요? 멸균은요. 아포까지 죽이는 것이 멸균입니다. 아포는 균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독은 그 씨앗까지는 못 죽여. 어느 정도 깨끗하게는 되지만 사각포, 멸균품 어떻게 열죠? 일단 내 몸에서 먼 쪽 열고요.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까운 쪽을 엽니다. 왼쪽, 오른쪽도 되고요. 오른쪽, 왼쪽도 됩니다.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변 배양 검사 하면은요. 소변에서 어떤 균이 있는지 그 균을 증폭시켜서 배양하는 검사예요. 그러면 그 멸균 통에다 담아야겠죠. 왜?
내가 손이 들었거나 이 통이 들어오면은 균을 배양했을 때 다른 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환자의 소변에서만 균이 배양되는데 잡균들이 들어가면은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항상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멸균이라는 말과 세트로 갑니다. 요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별 5개의 키워드입니다. 면직류다, 스테인레스다, 이동겸자다 이러면 우리가 고압증기 멸균을 멸균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실제로 전자레인지보다 사이즈가 좀 크고요. 기구들을 다 퐁퐁이랑 수세미로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좀 뺀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 통에 넣고 전체적으로 멸균 되게끔 지그재그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도에 맞추고 20-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스팀이 빠지거든요. 유효기간은 2주다. 2주 지나면 안 썼어도 다시 재멸균해야 된다는 거. 치과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 멸균해야 되잖아요. 그때 고압증기 멸균에 많이 돌린다. 고무 제품은 이온가스에 돌린다. 폴리카테더도 다 고무니까요. 건열은요, 바셀린 꺼즈나 파우더만 기억하세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 파우더를 고압 증기 멸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반죽이 돼버리잖아요. 파우더가 아니고요. 요런 것들. 유리 하면은요, 건열이 낫다. 건유리. 유리 하면은 건열이 낫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감염 관리와 무균술 돕기 또 볼게요. 보호장비 착용 순서.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이런 거 국가고시 안 나와요. 모르셔도 돼요. 격리식 안에서 걸어놔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벗어서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이 안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뒤집을 필요가 없어. 오염된 쪽에 겉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왔어. 걸어놓으려면 오염된 거를 이렇게 감싸 안고 안쪽이 깨끗하니까 뒤집어서 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다가 걸을 때는 그냥 그대로 걸어라. 어차피 더러운데 이거 뒤집어서 안쪽까지 오염시킬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제 내성균과 감염관리. 다제 내성균은요, 다양한 약제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몸에 내성이 생겨서 약발이 안 받는 것입니다. 병원 감염증의 대표적인 거죠. 우리 병원 감염증 1급, 2급, 3급, 4급 감염증 중에서 뭐예요? 4급이에요.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부적절한 항균제, 항생제를 사용해가지고 내성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돼서 이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고 전이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다리 상처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 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될 사항은 이게 바로 다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병실 나오기 전에 감염된 거를 싹 다 벗고 나온다. 이게 답입니다. 병실 나와가지고 벗는다. 왜 이게 아니야? 병실을 나오면 이미 여기 밖에가 오염이 돼버리잖아요. 싹 다 벗고 손을 씻고 그리고 나오래요. 아시겠죠? 이 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중, 후 하면은 보건교육에서 뭐다? 전, 교육 전, 진단평가, 중, 형성평가, 후, 총괄평가. 전 나오면 딱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혈압 중요하죠. 활력 징후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려면은요, 이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일하면서요, 자동 혈압기로 환자들이 많이 재는데 어떤 날은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의자 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키가 조그맣고 몸이 이렇게 쪼그라들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의자 높이를 맞춰서 팔과 심장을 좀 같게 맞춰줘야 정상 혈압이 나옵니다. 팔이 만약에 높으면요, 혈압이 낮게 나오고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반비례해요. 의자가 너무 높으면 팔이 낮을 수 있겠죠? 그럼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높이를 좀 높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커프의 폭은요, 이 세로폭이 12에서 14cm가 좀 적당하다. 왜 이 상완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12에서 14cm가 좋고 소아는 팔이 더 짧으니까 조금 더 짧게 8에서 10cm가 좋다는 거예요. 이 커프와 팔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꽉 하면 안 된다.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아라. 이런 게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전 국시에는 여기는 12에서 15cm로 감아라. 또 여기 바로 이 팔이 꼽아지는 팔꿈치에다가 되는 게 아니라 2에서 5cm 올려서 혈압 재라.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는 혈압 측정법이 국가고시에서 나오는 키워드고요. 요 부위가 다르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만 딱 봤어. 그러면 12에서 14cm 그 문제만 요구하는 문제였다면 이외의 답은 못 맞추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 토탈로 다 정리를 하느냐고 자료 추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설명도 다 일일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공하세요. 혈압의 커프 수축 속도는 수동혈압기요.
2씩 떨어진다. 이것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보기로 많이 나와요. 뭐 3씩 떨어진다, 4씩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혈압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커프의 길이, 크기가 좁은 경우. 이게 블래더라고 해가지고 여기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요 길이가 이 폭이 너무 좁은 경우는요.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고 팔뚝 사이즈랑 맞는 걸 골라야 돼요. 근데 혈압 고르는 방법까지는 우리 국가고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복잡해서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프 크기라는 게 이 블래더의 크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짧으면 이렇게 마동석 씨 같이 팔뚝 굵은 사람은 혈압이 높게 나와요. 근데 커프 크기가 또 넓어. 이 블래더 부분이 너무 넓으면 또 저는 좀 팔뚝이 얇은 편이거든요. 혈압이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경우는요. 커프의 길이가 너무 좁은 경우, 팔로피가 낮은 경우, 계속 이게 혈압 안 맞는 것 같아. 연달아 반복 측정하면 혈압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쪼였다 풀렸다 하면 높아지겠죠. 커프를 너무 느슨히 감았을 때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 밥 먹은 직후나 담배 핀 직후도 혈압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혈압 120에 80 정도로 보고요. 고혈압 140에 90 정도로 봅니다. 저혈압은요 90에 60. 한 번 재서 고혈압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몇 번 재면서 관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약을 먹는 거예요. 고혈압 문제 중에서 간호조무사에서는 묻지 않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 뭐예요? 섞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혈압이 조절돼도 계속 먹어야 된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입니다. 멈추면 왜 안 되냐? 이것까지는 안 물어보지만 현실적으로요. 고혈압 약 먹다가 한 3일 안 먹었어. 이런 경우 뇌졸중이 올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혈압계는 대상자의 심장과 팔로피를 같이 해줘야 된다. 같게 해주는 게 정상혈압이 좋다. 팔로피에 맞춰줘야 된다. 이겁니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에서도 국가고시가 많이 나와요. 고무 제품 멸균하는 거 어떤 멸균법이죠? 고 하면은 이오가스이다. 이렇게 영어로 기억하세요. 고무 제품은 이오가스이다. 그럼 여러분 파우더 하면은 건열로 가야겠죠. 바셀린 꺼즈 이거는 건열로 가야 됩니다. 건식이에요. 건식. 드라이하게 말린다 이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160도의 열을 이용해서 파우더를 멸균한다. 이건 어떤 멸균법이냐? 건열이다 이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가운이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고압 증기 멸균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꼭 얘네는 여기로 해야 되고 얘네는 여기로 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지만 이 제품들은 건의하는 게 좋고 스테인리스 가운은 고압에 하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20도에서 2-30분간 하면은요. 고압 증기 멸균 가시고요. 건열 같은 경우도 160도면은 온도가 높으니까 한두 시간이고요. 뭐 140도로 하면은 2-3시간이다. 이렇게 조금 유도리 있게 아셔야 돼요. 내가 본 숫자가 아니면 무조건 틀려가 아니고요. 국가고시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여러분이 겟하셔야 돼요. 겟이요, 겟. 우리가 다 배운 보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배운 것도 나오거든요. 국가고시는 100점 맞을 수가 없습니다. 100점 맞는다 하시는 분들, 그래요.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은데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몇 개는 틀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한 개라도 틀리게 돼 있어요. 문제가 너무 항상 나왔던 그 수준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틀릴 수밖에 없다.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팁까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다 본다 해도 또 약간의 변형 문제,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거든요. 저도 100점을 목표로 했었는데 100점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꿈은 크게 가져라 보이즈비 앰비셔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100점이든 99점이든 98점이든 95점이든 90점이든 실제 국가고시를 90점 이상 맞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성실도입니다. 평소에 정말 열심히 했다는 증거예요. 95점 이상은 뭐 말할 나위도 없겠죠.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소독과 멸균의 차이는 뭘까요? 멸균은요. 아포까지 죽이는 것이 멸균입니다. 아포는 균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독은 그 씨앗까지는 못 죽여. 어느 정도 깨끗하게는 되지만 사각포, 멸균품 어떻게 열죠? 일단 내 몸에서 먼 쪽 열고요.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까운 쪽을 엽니다. 왼쪽, 오른쪽도 되고요. 오른쪽, 왼쪽도 됩니다.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변 배양 검사하면은요. 소변에서 어떤 균이 있는지 그 균을 증폭시켜서 배양하는 검사예요. 그러면 그 멸균 통에다 담아야겠죠. 왜? 내가 손이 들었거나 이 통이 들어오면은 균을 배양했을 때 다른 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환자의 소변에서만 균이 배양되는데 잡균들이 들어가면은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항상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멸균이라는 말과 세트로 갑니다. 뭐 요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별 5개의 키워드입니다. 면직류다, 스테인리스다, 이동겸자다 이러면 우리가 고압 증기 멸균을 멸균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실제로 전자 레인지보다 사이즈가 좀 크고요. 기구들을 다
퐁퐁이랑 수세미로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좀 뺀 다음에 고압중기 멸균 통에 넣고 전체적으로 멸균 되게끔 지그재그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도에 맞추고 20-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스팀이 빠지거든요. 유효기간은 2주다. 2주 지나면 안 썼어도 다시 재멸균해야 된다는 거. 치과에서 많이 씁니다. 뭐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 멸균해야 되잖아요. 그때 고압중기 멸균에 많이 돌린다. 고무 제품은 이온가스에 돌린다. 폴리카테더도 다 고무니까요. 건열은요, 뭐 바셀린 꺼즈나 파우더만 기억하세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 파우더를 고압 증기 멸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반죽이 돼버리잖아요. 파우더가 아니고요. 요런 것들. 유리 하면은요, 건열이 낫다. 건유리. 유리하면은 건열이 낫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 또 볼게요. 보호장비 착용 순서. 외과적 무균술 이런 거 국가고시 안 나와요. 모르셔도 돼요. 격리식 안에서 걸어놔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벗어서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이 안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뒤집을 필요가 없어. 오염된 쪽에 겉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왔어. 걸어놓으려면 오염된 거를 이렇게 감싸 안고 안쪽이 깨끗하니까 뒤집어서 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다가 걸을 때는 그냥 그대로 걸어라. 어차피 더러운데 이거 뭐 뒤집어서 안쪽까지 오염시킬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제 내성균과 감염관리. 다제 내성균은요, 다양한 약제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몸에 내성이 생겨서 약발이 안 받는 것입니다. 병원 감염증의 대표적인 거죠. 우리 병원 감염증 1급, 2급, 3급, 4급 감염증 중에서 뭐예요? 4급이에요.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부적절한 항균제, 항생제를 사용해가지고 내성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돼서 이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고 전이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다리 상처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 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될 사항은 이게 바로 다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병실 나오기 전에 감염된 거를 싹 다 벗고 나온다. 이게 답입니다. 병실 나와가지고 벗는다. 왜 이게 아니야? 병실을 나오면 이미 여기 밖에가 오염이 돼버리잖아요. 싹 다 벗고 손을 씻고 그리고 나오래요. 아시겠죠? 이 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중, 후 하면은 보건교육에서 뭐다? 전, 교육 전, 진단평가, 중, 형성평가, 후, 총괄평가. 전 나오면 딱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